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거울을 보실 때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얼굴은 그럭저럭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문득 목과 손을 보면 내가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사실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목과 손만 보면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두 부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6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얼굴 화장품에만 신경 썼지. 목과 손은 정말 소홀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제 목과 손이 얼굴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목과 손의 나이가 먼저 드러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목 피부는 얼굴 피부보다 약 40% 정도 얇아요. 그래서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가 얼굴보다 더 빨리,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죠. 특히 안목 부분은 피지선도 적고 근육의 움직임도 많아서 주름이 생기기 정말 쉬운 구조예요. 그리고 60대가 되면서 목 근육이 약해지고 중력의 영향으로 피부가 처지면서 이른바 목주름이나 터키목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또 목 앞쪽에는 갑상선이 있어서 호르몬 변화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게 돼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에 목 피부 변화가 더 빨라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손은 또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위가 바로 손이에요. 설거지, 청소, 요리, 빨래까지. 수없이 물과 세제에 노출되고 자외선에도 항상 노출되어 있죠. 손등의 피부는 얼굴보다도 더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서 건조하기가 정말 쉬워요. 60대가 되면 여성 호르몬 감소로 인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손등의 주름과 검버섯, 그리고 혈관이 두드러지게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이런 이유로 아무리 얼굴을 잘 관리해도 목과 손을 보면 실제 나이를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목 피부 관리법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먼저 기본 세안과 보습부터 시작해야 해요.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얼굴 세안이 끝나면 목은 대충 닦고 마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도 얼굴과 똑같이 정성스럽게 세안해 주셔야 해요. 미지근한 물로 목 전체를 적신 후에 세안제를 충분히 거품 내서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세안해 주세요. 이때 특히 목 뒤쪽도 꼼꼼히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목 뒤쪽은 보이지 않으니까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실 각질이 많이 쌓이는 부위거든요. 세안 후에는 바로 수분이 증발되기 전에 토너를 발라주시고 목 전용 크림이나 얼굴에 쓰시는 보습제를 목까지 연장해서 발라주세요. 이때도 아래에서 위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냥 대충 문지르지 마시고 방향을 지켜서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목 마사지도 정말 중요한데요. 매일 저녁 보습제를 바를 때 간단한 마사지를 함께 해주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탄력에 도움이 돼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양손을 깍지 끼고 목 뒤쪽에서 앞쪽으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해주세요.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는데 이때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당겨지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턱 밑에서 시작해서 귀 아래까지 양손의 검지와 중지로 지압하듯 눌러주면서 올라가세요. 이것도 좌우 각각 5번씩 해주시면 돼요. 이 마사지는 림프 순환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목 앞쪽 중앙부터 시작해서 바깥쪽으로 나선형으로 마사지해주세요. 역시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매일 해주시면 정말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목주름을 예방하려면 평상시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요즘 스마트폰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을 보실 때 고개를 숙이고 보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면 목에 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이걸 터틀넥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목주름의 주범이에요. 스마트폰은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고 30분에 한 번씩은 목을 뒤로 젖혀서 스트레칭해 주세요. 그리고 잠잘 때 베개도 중요해요. 너무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면 목이 꺾이면서 주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의 베개를 선택하세요. 요즘은 목 전용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목크림이나 목팩 같은 제품들을 활용하시면 더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해요. 목팩은 일주일에 2~3번 정도 사용하시면 되고, 목크림은 매일 저녁 세안 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알레르기 반응이 없는지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손 피부 관리 방법을 알아볼게요. 올바른 손 세정부터 시작할게요. 손을 자주 씻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씻으면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천연 오일막을 제거해서 건조함을 악화시켜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비누는 순한 성분의 것을 선택하시고 거품을 충분히 내서 30초 이상 꼼꼼히 씻어주세요.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까지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씻은 후에는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바로 핸드크림을 발라주세요. 물기가 남아있을 때 핸드크림을 바르면 수분을 가둬서 더 효과적이에요. 핸드크림 바르는 방법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손바닥에만 발라주시는데 사실 손등이 더 건조하고 나이가 많이 드러나는 부위예요. 핸드크림을 손등에 먼저 발라주시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온도를 높인 다음 손등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이때 손가락 하나하나, 특히 관절 부분까지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손가락 관절 부분은 각질이 많이 쌓이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거든요. 발라주실 때는 손목에서 손가락 끝까지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하면서 발라주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집안일 할 때 손 보호하기도 정말 중요해요. 설거지나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는 것은 기본이에요. 세제는 피부의 유분을 제거해서 건조함과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특히 표백제나 강한 세제를 사용할 때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무장갑을 끼기 전에 면장갑을 먼저 끼고 그 위에 고무장갑을 끼시면 더 좋아요. 면장갑이 땀을 흡수해주고 고무로 인한 알레르기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에 손을 오래 담그는 것도 피해주세요. 온수는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손상시켜서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손에도 특별한 케어를 해주시면 좋아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핸드크림을 평소보다 두껍게 발라주시고 면장갑을 끼고 30분 정도 있다가 빼는 거예요. 집중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시중에 나온 손팩을 사용하셔도 되고 집에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어요. 꿀 한 큰술에 올리브오일 몇 방울을 섞어서 손에 발라주시고 랩으로 감싸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씻어내시면 돼요. 꿀은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고 올리브오일은 영양을 공급해줘요. 손톱과 큐티클 관리도 손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손톱은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손가락 끝과 비슷한 길이로 유지해주세요. 모양은 둥글게 다듬어 주시는 게 자연스러워 보여요. 큐티클은 억지로 뜯거나 자르지 마시고 큐티클 전용 오일이나 핸드크림을 발라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 큐티클 푸셔나 오렌지 스틱으로 살짝 밀어 올려주시면 돼요. 억지로 제거하려고 하면 상처가 날 수 있고 염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 팁들도 말씀드릴게요. 자외선 차단하기가 정말 중요해요. 목과 손은 1년 내내 자외선에 노출되는 부위예요. 얼굴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실 때 목과 손까지 함께 발라주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특히 운전하실 때는 손등이 직접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되니까 운전용 장갑을 착용하시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목 뒤쪽도 잊기 쉬운 부위인데 머리를 묶고 다니시거나 짧은 헤어스타일이시라면 목 뒤쪽까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영양 공급도 중요해요. 피부는 몸 안에서부터 관리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콜라겐 생성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닭발, 돼지족발, 생선 등에 콜라겐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오렌지, 키위, 브로콜리, 파프리카 등을 꾸준히 드세요. 그리고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시면 피부 건조함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정말 중요해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활발한 시간이라 이 시간에는 꼭 잠들어 계시는 게 좋아요. 잠들기 전에 목과 손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시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수면 중에도 보습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정말 부드러워진 걸 느꼈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적절한 운동과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목과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목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리할 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목과 손 피부가 신경 쓰인다고 해서 하루에 여러 번 각질 제거를 하거나 너무 자극적인 제품을 사용하시면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각질 제거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 적당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보세요. 마사지도 너무 세게 하시면 연약한 목과 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목이나 손에 갑자기 큰 점이나 반점이 생겼거나 색깔이나 크기가 변하는 점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세요. 또한 가려움증이나 발진이 계속되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닐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손발의 작은 상처도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집에서의 관리만으로 한계를 느끼신다면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전문 시술들도 있어요. 목주름 개선을 위한 고주파 치료나 실리프팅, 손등의 검버섯 제거를 위한 레이저 치료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술들은 개인차가 있고 부작용의 위험도 있으니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세요. 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피부 재생 치료나 콜라겐 부스터 주사 같은 새로운 치료법들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일상 관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건 하루아침에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귀찮아서 며칠 하다가 말았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정말 차이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특히 목 마사지는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서로 목 마사지를 해주거나 핸드크림을 발라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족 간의 스킨십도 늘어나고 피부 관리도 되고 일석이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물론 관리는 해야 하지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이 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들이 모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다만 건강하고 깔끔하게 관리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과 손 관리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목 관리는 매일 꼼꼼한 세안과 보습, 그리고 올바른 자세 유지가 핵심이고 손 관리는 올바른 세정 방법과 수시로 핸드크림 바르기, 그리고 집안일 할 때 보호하기가 중요해요. 무엇보다 자외선 차단과 충분한 영양, 수분 섭취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하며 전문적인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건강 문제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내용과 관련된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좋은 팁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건강한 노후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충분해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해 보려고 해요. 우리 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